안녕하십니까. 자, 9월 4주차 이제 일일 기출문제 지문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출문제 지문보다는 이제 각 권리별로 소유권 이외 권리 등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할 때 참고해서 내용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상권 등기할 때 지상권은 객체가 중요합니다. 지상권은 어디에 설정할 수 있느냐? 일필 토지에 당연히 설정할 수 있고 일필 토지 일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유지분의 경우 설정이 안 돼요. 지분에 대해선 지상권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설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지상권은 이중의 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효력을 뭐라고 부를까? 후등기 저지롭게 해서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등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상권 이중 등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지의 설정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할 수 있느냐? 건축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지상권 등기는 당연히 가능하므로 허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간도 가능하며 불확정기간도 가능한 것이 지상권의 특징이 되어서 지상권은 시험에 나올 때 이 객체적을 잘 출제하니까 설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지역권 등기인데 지역권의 경우는 유역지와 승역지 먼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지역권은 승역지는 신청하는 것이 승역지가 되는 것이고 지역권은 유역지는 직권 등기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승역지의 경우는 신청하실 것 유역지 직권 등기인데 그럼 승역지라는 것은 1필지 전부도 가능하며 일부도 가능하고 여러 필지의 경우도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역지만큼만 반드시 1필지임을 요하는 것이 유역지 특징이니까 주의하시고 또 승역지의 경우는 지역을 설정해 줄 경우에 소유권자만 가능하냐?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소유권자가 설정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외도 가능한데 소유권자 설정할 당시에는 주등기로 지역권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나 이런 자, 소유권이 아닌 자 설정할 때는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 되어서 지역권은 반드시 소유권자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자 이외의 자 둘 다 가능한 것이 차이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유역지 권리자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자 이외의 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니까 참고하시되 승역지는 신청하는 것이고 유역지는 직권 등기로서 인정이 되며 승역지에는 유역지를 적게 되어 있고 유역지 승역지를 기재해서 서로 엇갈리게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가 전세권 등기인데 전세권의 경우는 논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설정 객체하고 전세권 일부제 등기라는 것이 나오는데 전세권 등기도 일필 토지도 가능하며 한동 건물도 가능하고 일필지 일부, 한동 건물 일부 다 가능해요. 하지만 공유지분은 전세권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안 되고요. 대지권 전세권 등기할 수 있느냐? 대지권 전세권 등기 못합니다. 대지권이 뭘까요? 대지권이 구분 건물 소유자 가지는 대지의 지분을 말한다 해서 대지의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에요. 그럼 대지의 지분도 냉정히 따지면 공유지분이니까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해서 대지권에 전세권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두 번 나왔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농지도 전세권 등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객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세분하시고 또 전세권 일부제 등기 이건 언제만 가능하냐? 여기 시점이 중요한데 전세권 경과 후 또는 소멸 후에만 가능합니다. 소멸 후에 전세권 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액 적은 다음에 전세권 일부제 등기할 수 있다 해서 이 두 가지 객체와 전세권 일부제 등기 두 개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네 번째가 저당권 등기인데 저당권의 경우는 이제 볼 게 좀 많습니다. 저당권 객체부터 중요한데 저당권의 경우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고 지상권도 가능하고 전세권도 가능하며 공유지분 설정할 수 있고 농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부동산 특정 일본 저당권 등기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합유지분 저당권 등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처분이 금지가 되니까 객체가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공동 담보 목적 부동산 5개 이상부터는 뭘 작성하느냐? 등기관이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몇 개부터이냐? 5개 이상부터다. 누가 작성합니까? 등기관까지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번 시험에 3번 출제했습니다. 몇 개 이상부터? 5개 이상부터 누가 작성합니까? 등기관에서 참고하고 넘어갈 부분이며 6번의 경우는 공동 저당 대위 등기할 때 기록할 사항이 몇 가지입니까? 4가지예요. 공동 저당 대위 등기에서 4글자니까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매각 부동산, 두 번째 매각 대금,
선순위 전환권자가 배당받은 금액 적게 되어 있고 후순위 전환권 채권 금액까지 해서 4가지 기록한 다음에 공동 저당 대기 등기하는 것이 목적이며 공동 저당 대기 등기는 등기 실행 방식이 부기 등기 형식으로 등기하는 것이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재당권 등기가 7번인데 자, 건재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라고 적느냐? 건재당권이라는 취지, 뜻을 적게 되어 있고 채권 최고액 기재할 것이며 채무자 기록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근데 채권 최고액 적을 당시에 채권 최고액을 나눠 기재할 수 있느냐? 반드시 단일하게 적는 것이 내용입니다. 채권자가 여러 명이든 채무자 여러 명이든 불문하고 채권 최고액 어떻게 적을 것 반드시 단일하게 적게 되어 있고 나눠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채무자가 여러 명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 연대 채무자라 할지라도 등기부 단순히 채무자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 연대 채무자라만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채무자로까지만 기록하는 것이 기록 방법이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도 같이 엮어서 세분하시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여기 건드립니다. 건재당권 이전 등기할 등기 원인이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원인의 경우는 피담보채권 확정되기 전도 있고 확정 후도 있어요. 확정 전환과 후를 나눠서 전일 경우는 계약의 양도나 계약의 인수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등기 원인이고 확정 후일 경우는 확정 채권의 양도와 대의 변제란 말이 나오면서 이렇게 원인이 나눠집니다. 전일 경우는 계약의 양도, 계약의 인수란 말이 나와야 되고 후일 경우는 확정 채권의 양도와 대의 변제가 후가 되어서 이 두 가지 원인 이렇게 나눠서 세분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며 요것만 시험에 한 3번가량 나온 것 같아요. 출제에서. 요거 잘 기억하시되 여기는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쉬운데 안 하게 되면은 뭔 말인지 모르니까 정리 꼭 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의 경우는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 매수인의 등기표 정보나 인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환매 등기할 때는 의무자가 매수인이 의무자인데 아직 등기표 정보가 없어서 못 내는 것이고 며 인감증명서는 아직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어서 소유권자가 아직은 아니니까 인감은 필요하지 않는다 해서 특이한 겁니다. 일반적인 모양새가 공동 신청하게 되면 의무자가 등기표 정보나 인감을 제공하는 것이 의무 규정인데 환매 등기는 의무자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둘 다 제출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아직 환매 특약 등기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할 것이냐 둘로 세분을 해요. 하나는 공동 신청할 때가 있으며 직권 말소가 정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직권 말소가 중요합니다. 환매 등기 신청할 때 공동 신청하는 게다 보니까 말소도 공동 신청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환매 특약에 대해서 해제됐다거나 무효, 취소 등을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기관의 경과 등을 통해서 말소할 때, 즉 환매권이 소멸하지만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신청할 때처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하지만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소멸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말소하느냐? 직권 말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매 등기는 공동 신청하는 기니까 말소도 공동 신청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지만 행사할 때 어떻게 말소하더라? 직권 말소한다 특이한 부분이 되어서 각 권리별로 특이한 부분을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9월 4주차 지문이에요. 뭐 지문이라기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꼭 복습하시고 나가시길 바라고 9월 4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